가치투자 대표 전문가. 가치 TV예요. 가치 투자가 아니고. 자꾸 가치 투자는. 가치 TV 대표 전문가 정문일침 황철중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칩스앤 미디어 볼까요? 칩스앤 미디어. 천천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쭉 계속 따라가고 있죠. 1년 동안 보면 위배되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거 타고 오죠. 그러면서도 여기를 지지하장을 만들면서요. 돌파시켜놓고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 돌파시켜놓고 그죠? 지지대로 바꾸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여기까지 연장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저항대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돌파시켜 놓고요. 그쵸? 저항대 만들고 저항대 만들고 저항대 만들고 돌파시켜 놓고 지지를 바뀌면 튕겨나가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탑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러면 주봉하고 월봉에서는 강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모양을 참 좋아하죠.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영역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계속 뻗어나가죠. 그럼 다시 일봉으로 틀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고 만원대 부분에 나간 거니까 여기를 워낙 지지와 저항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뚫어 놓고 지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럼 칩셋 미디어 이런 걸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이냐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디까지 가는 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살아있는 걸 보세요.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깨지 않아야 되겠죠. 강한 놈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살리면 되는 거고 이 상황, 즉 저항과 지지를 만들었던 이 자리를 이어가게만 하면 얘는 뭐야? 굉장히 흐트럼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얼마 깨지지 않으면 이걸 논해야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격적인 매매를 하려고 들면 저런 자리에서는 얼마까지 가는 걸 자꾸 보게 돼요. 왜냐면 신고가 역사상 계속 고가를 나가게 되면 어디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내동으로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원칙 없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 아래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일단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밑으로 그죠? 얘가 강한 흐름이라면 그럼 이렇게 이걸 타고 가겠지.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이걸 타겠지. 뚜렷하게 지지하장을 만들었던 지점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 10,000원대예요. 그럼 지금 16,000원 올라왔으니까 얼마냐? 약 6, 70% 올라와 있는 거죠. 17,000원이니까 지금. 그렇죠? 굉장히 영역상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잡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공략할 포인트 첫 번째였었는데 굉장히 비싸져 있는 거죠. 위로 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를 보게 되면은 매매를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매매 한 번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게 칩스 앤 미디어가 3만 원까지 보입니다. 그럼 지금 털컹 잡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뒤로 밀려서 영원히 안 가고 계속해서 밀리면 아이 젠장을 3만 원 간다더니 안 가네 이렇게 돼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가 안 보여, 뒤가. 뒤를 보라는 말을 제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일 거예요. 뒤를 봐라. 황 대표 뒤를 봤더니 황 대표하고 요즘에 황 대표 강의를 들어보니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 난 주봉 따라갈래. 워낙 주봉이 깔끔하잖아. 네 말 맞다나.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 밑으로만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갈래 이거. 네, 그래서 난 이 흐름을 따라갈래.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훌륭한 얘기죠. 적어도 이 흐름을 보라는 거죠. 앞만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황 대표한테 뭘 물어보면
칩셋 미디어 이런 상태에서 뭐 얼마까지 보여요? 이렇게 잘 물어봐요. 얼마까지. 그거는 제가 말하기가 어렵지만 왜냐면 그 가는 자리를 논했을 때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논해 볼게요. 논해 볼게요. 그래서 논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한번 보자는 건데 뭐 논리도 아니죠. 그냥 흐름을 저는 중시하게 있는 그대로를 뭐 논리까지도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연봉을 먼저 볼게요. 연봉을 먼저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당겨 보고요. 당겨 보면은 의외로 흐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래를 그리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 지지하정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를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았잖아요. 올라갔다 저항을 받았고요. 그렇죠? 다시 올라다 저항을 받았고 여기까지 꼬리를 달았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여기까지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지하장을 여기 형성해서 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어떤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실기청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거래가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누구는 받아내겠죠. 이게 공존하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런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얘가 보면은 재밌는 게 얘는 재밌는 게 여기 거래가 많고 여기가 거래 많고 여기 거래가 또 터지고 뭔가가 폭에 대한 규칙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자, 월봉을 보게 되면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할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뚜렷하게 잡히죠.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이게 좀 더 틀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좀 더 틀은 거죠. 안쪽으로 틀면 이렇게. 이렇게. 월봉을 보게 되면. 어쨌든 지지하저항대를 보게 되면 12,500원대가 여기를 보여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는 만원대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좁혀나가다 보면 여기를 깨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흐름은, 그죠? 여기를. 이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만 꺾어 들어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튕겨만 나가면 되니까. 그 뒤를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칩셋 미디어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다시 주봉으로 가볼게요. 이제. 주봉으로 다시. 자, 주봉으로 쭉 당겨볼게요. 그러면 쭉 당겨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갔던 놈이, 이제 주봉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새끼 봐라. 이렇게 갔어요. 그죠? 이 새끼 봐라, 이거. 한 번도 위배되지 않네. 이 흐름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지지하장이 뚜렷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이제. 좀 좁혀보니까. 이렇게. 추정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던 구역이 보이고요. 지지를 받았던 구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여기서 형성돼서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고점 구역이 이렇게 형성돼서 갔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이제 지지를 받죠. 이렇게. 그 튕겨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황대표님 이 얘기를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상향으로 가던 그림이 한번 꺾습니다. 하향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틉니다. 이렇게. 그걸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우하향,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 뭔가 파동을 치다가 내려오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편을 대충 보면 여기까지 가지 않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를 꼭 간다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흐름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다가 그 흐름대로 간다면 여기를 기준 잡고 깨지 않으면 그죠? 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파동을 치면서 여기까지 열리지 않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보게 되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뭔가 그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그 폭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 폭으로 왔다가 올라갔다 그 폭 따라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향후 주가의 흐름을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기준은 뚜렷하다는 거죠. 이 기준은. 여기는 깨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으면 여기까지는 열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16,000원, 17,000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 표시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다시 일봉으로 가면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쨌든 여기 10,000원에서 여기 12,000원 요 부분이죠. 여기만 안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얘기입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유지가 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그죠. 여기를 안 깨는 범위에서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계속 공략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면 공략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이 준다면. 그만큼 얘는 보시면 어때요? 파동으로 움직여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도 끊임없는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오버슈팅이 잘 나올 때가 많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매집의 단계가 끝났다고 보면 그게 이제 오버슈팅 쭉 나오는 거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보면은 1차적으로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이건 고가가 17,350원쯤 됐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로 대충 보게 되면 이 정도 18,000원대 이상 1차적으로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렸던 주봉에서 보면 그죠? 주봉에서 다시 그리면 여기 한 2만 원을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굳이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요. 대표님 그럼 황 대표는 이걸 갖고 지금 매매해볼래 그러면 안 하죠 저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기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저는. 황 대표의 기준은 이런 데를 좋아하지 이런 데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돌아와서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다 모를까. 저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 이런 데를 하지 이렇게 나가는 자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젠간 지난번 얘기하면서 황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했었죠. 문배철강을 한번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면서 황 대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매매를 하실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제가 이거를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참 좋아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 어떨 거? 이런 데. 여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좋아한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돌아가면 어때요? 지금 여기 돌죠. 얘도 지금 도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넘겨놓고 이게 넘겨놓고 이렇게 눌림을 주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찬스가 있는 거죠. 한다 그러면 이 기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임박해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저는 이걸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합니다. 철저히 고가가 낮아졌죠.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나갔죠. 여기죠.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노랗죠. 이렇게. 근데 여기 높아지죠. 이런 데 좋아해요. 하더라도. 이런 데 좋아하고. 이런 데 좋아하고. 공략을 그렇게 잡아요. 그냥. 그래야지만 D가 안 들어온 거죠. D가. 앞만 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D가 안 보이면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대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이렇게 도는 모습이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뭐가 이렇게 나갔던 이런 자리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튕겨서 나간다. 이렇게. 이런 자리도 보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한참 이격이 벌어진 거죠. 돌아서 나가.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자리 오히려 청산 자리로 삼는 거지. 여긴 진입의 자리 잘 안 삼는다는 거죠. 굳이 한다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뚫어놓고 가게 된다면 뭐 이해는 되지만 충분히 공감도 되지만 제 얘기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 그러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제 노하우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벤치마킹 해보라는 거죠. 30년간 해보면 뒤가 무서워했잖아요, 뒤가. 앞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앞의 즐거움보다는 뒤가 무서운 거야, 뒤가. 주식은 뒤가 있단 말이에요, 뒤가.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뒤. 내가 잘못됐을 때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칩셋 미디어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영역, 위치, 흐름 다 좋은데 가격의 위치가 어때요? 비싸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치TV 대표 전문가 전문일정 황철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